사이다 무비튼. 나는 반년 전에 이혼을 했다. 아내의 불륜이 이유였다. 나와 아내 사이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남자 관계가 복잡한 아내한테 친권을 넘겨준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딸아이는 내가 키우기로 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딸아이 미래와 둘이서 살고 있다. 원래 다니던 회사는 잔업이 많은 게 문제였는데 딸아이 때문에 잔업을 못하게 되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몇 군데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싱글파더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잔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마이너스로 작용한 건지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한 곳에서 1차 면접을 통과했고 2차 면접 기회가 왔다. 중요한 면접 당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충돌을 했는데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가 도로 한복판으로 나뒹구는 걸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말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서 할아버지를 보호했고 다음 순간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는데 사고가 난 건 오전 중이지만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걱정은 유치원에 가 있는 딸아이였다. 내가 그 얘기를 하자 간호사가 좀 전까지 고모님이란 분이 와 계셨는데 따님은 당분간 고모님이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유치원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나중에 연락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간호사 말대로 고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멀리서 병원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딸아이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면접 예정이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면접에 못 갔다고 설명했다. 에? 그런 건 우리 입장에선 이유가 안 되죠. 오늘이 면접이면 사고를 당하던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건 면접자가 제 시간에 와야 말이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의식을 잃었다가 좀 전에 깨어났거든요.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자기가 면접 펑크 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 우린 필요 없습니다. 저기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100% 본인이 놓친 건데 누굴 원망해? 본인을 원망해야지. 그러더니 면접관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제 어떡하지? 실업수당도 얼마 있으면 지원이 끊길 텐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다. 그때 누가 노크를 하더니 어떤 여자가 병실로 들어왔다. 처음 보는 모르는 여자였고 누군지 모르지만 병실을 잘못 찾아온 거려니 했었다. 저 병실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진용계 씨 병실 맞죠? 네. 실은 오늘 아침에 진용기 씨가 구해주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세요. 아, 네. 그러셨군요. 할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한 군데도 안 다치고 멀쩡하세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전화 내용을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중요한 용건이 있으셨나 봐요. 그게 실은 오늘이 2차 면접 날이었거든요. 회사에 연락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 면접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실격 처리됐어요. 어떡해요. 회사 이름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카토사라는 회사예요. 회사 이름을 들은 여자는 다시 밖으로 나갔고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그 면접 다시 보시게 됐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네? 진짜요? 네. 아는 분이 그 회사에 계시는데 사정을 얘기했더니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제가 할 말이죠. 진용기 씨가 아니었으면 저희 할아버지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중요한 면접을 놓치게 됐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퇴원하신 후에 면접 보러 가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안정을 취했고 완전히 회복한 후 퇴원을 하게 됐다. 퇴원 수속을 하려고 원무과에 갔는데 이미 병원비 정산이 끝난 상태였다. 병원비를 계산한 사람은 그때 왔던 여자분이 틀림없는데 연락처를 안 물어봐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안타까웠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정신을 면접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면접도 그 여자분이 만들어준 기회니까. 면접 당일 전보다 더 긴장한 상태에서 스카토사를 향했다. 실례하겠습니다. 방문을 노크하고 잠시 기다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순간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를 뻔했다. 왜냐하면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면접관은 다름 아닌 그때 그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그 사과,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있나 하는 생각에 너무 놀란 나는 중요한 면접 첫 마디를 그렇게 내뱉고 말았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우선 의인을 못 알아보고 신뢰를 범한 부하 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내가 면접을 보려고 했던 스카토사의 사장님이었던 것이다. 아닙니다. 소녀한테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생명의 은인이 우리 회사에서 면접을 볼 예정이었다니 이런 게 바로 운명이겠죠. 손녀분이 병문안을 와주셔서 그럼 제 병원비를 내주신 분이 사장님이셨던 거네요. 의야, 당연하지. 나를 도로에 넘어뜨린 자전거 운전자는 어디로 내빼고 지나가던 자네가 나를 구했으니까. 그리고 자네한테 무례하게 했던 면접관은 내가 단단히 야단을 쳤으니까 앞으로는 못 그럴 거예요.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럼 출근은 언제부터 가능하겠나? 네? 그럼 저 면접 합격한 건가요? 물론이지. 자네처럼 선량하고 용감한 사람은 쌍수 들고 환영이야. 이미 면접 전부터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어. 오늘 이렇게 부른 건 그때 내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야. 정말 고맙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실은 제가 싱글파더거든요. 반년 전에 아내랑 이혼하고 딸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잔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면접에서 떨어진 것도 그 이유가 컸고요. 딸아이 때문에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딸아이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건 문제없네. 잔업이 꼭 필요한 경우엔 리모트로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딸아이가 아파서 출산하기가 힘든 경우에도 리모트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거 전혀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인사를 하자 사장님은 웃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자 그때 그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 정유나라고 해요. 할아버지 구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어떠세요? 따님도 같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꼭 대접하고 싶어서요. 나는 무사히 스카토사에 입사했다. 그때 나를 면접에서 실격 처리한 면접관은 주관적으로 면접 평가를 내려서 말이 많았단 얘기를 들었다. 특히 여사원은 스킬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외모 위주로 뽑았고 자기 덕분에 입사했다며 당연한 듯 성추행까지 한 세트로 비리를 저질렀고 그와는 정반대로 스킬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훈남들은 재수없다며 전부 낙방을 시키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로 자천됐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면접 담당을 했나 싶어서 여러모로 놀랐다. 사고 후 재취업에 성공한 것 외에 유나 씨와도 아주 가까워졌다. 그렇다고는 해도 돌싱에 아이까지 있는 입장에서 다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나 씨는 딸아이한테도 정말 잘해줬다. 만남이 잦아지면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고 기적처럼 연인 사이가 됐다. 귀한 손녀딸이 나 같은 남자와 사귄다고 하면 아무리 사장님이 나를 은인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절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귄 지 2년이 지나 둘이서 같이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사장님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고 하셨다. 니들이 특별한 사이란 건 내 진즉에 눈치채고 있었어.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니까 정말 좋구나. 자네가 얼마나 건실한 사람인지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앞으로 두 사람 더 아껴주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덕담까지 해주셔서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됐다. 딸아이도 벌써부터 유나 씨를 엄마 엄마 라고 부르면서 행복해한다. 전처의 불륜을 알았을 때의 충격, 해고와 취업난을 겪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 숱하게 절망했었다. 우연히 한 사람을 구한 일이 인연이 되어 이런 인생 대반전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사실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단 사실도 그땐 정말 몰랐었다. 소중한 인연과 다시 얻게 된 새 인생, 가족을 위해 서로에게 은인인 할아버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